안녕하세요. 주소연입니다. 지난주 제가 일요일날 제가 유튜버로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동영상을 올렸었죠. 오늘 그 이후로 한 일주일이 지났네요. 앞으로는 저의 일상을 다루는 동영상은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후로 공부 전념하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우연히 제가 요새는 그 유튜브 잘 안 봐요. 근데 우연히 공부와 관련된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제가 찾아서 본 건 아니었었고 근데 이제 그 영문법에 관련된 동영상이었어요. 하도 저도 영문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차라 이게 뭐지? 하고 봤어요. 짧은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루셨던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는 한데 저는 그분의 동영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 짧은 동영상에서 얘기했었냐면 이제 본인이 그 영문법을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영문법 책을 다 보고 인강도 많이 받고 하는데 너무 영문법을 잘못 가르치고 시중에 나와 있는 영문법 책도 불필요한 설명과 암기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인강을 보니까 오프라인 강의는 안 들으셨나 봐요. 학교에서나 아니면 뭐 할 때 그거는 언급을 안 하시고 인강을 보니까 너무 설명을 잘못하고 강의를 잘못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앞으로 이 영문법을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영문법 책을 쓰고 싶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자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좋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시고서 그 동영상을 올리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되게 웃겼어요. 아니 영문법 책을 쓴 것도 아니고 강의를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영문법 책을 본인이 다 봤다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 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영문법 책을 보고 영문법 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온라인 강의를 하시는 인강을 하시는 분들의 강의가 잘못됐다고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온라인 강의, 인강이 좋고 나쁘고 그걸 학생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인강보다는 직접 선생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거를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분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좀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거 올렸는데요. 그 동영상을 혹시라도 보신 분이 있으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올렸었던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요 의도, 뭐 분석, 원리원칙 분석하고 영문법 원리원칙 분석해서 그거를 갖다가 암기를 하지 않고도 뭐 10개를,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갖다가 이해하고 20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싶다. 좋아요. 저도 그런 강의가 있으면 저도 꼭 제가 제1팬이 되겠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책을 다 쓰시고 그리고 강의를 한두 번이라도 하시고 그리고 그 동영상을 찍으셨어야죠. 그쵸? 그러면 제가 그거 100%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도 접근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도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었구나. 이러네 하고 제가 100%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책은 쓰지도 않으시고 머릿속에 드신 생각 하나만 갖고 나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암기를 안 하고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동영상을 올리시면 안 되시죠. 그리고 그것까지는 또 좋지만 본인의 그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을 비난하셔서는 안 되죠. 인강 강의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강의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오프라인 강의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나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얼마만큼의 인강을 듣고 얼마만큼의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서 불필요한 설명, 그 다음에 문법 설명이 잘못됐다?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직접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로 뭐 동영상, 강의 동영상을 좀 찍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영상을 보고 좋다고 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은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이 또 그 동영상을 봤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러면 본인이 우리나라 문법 교육이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면 그거부터 먼저 하세요. 그 연구를 하시라고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석학들이 영문학을 전공하고 영어 교육을 전공했던 아니면 어학을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학을 불어던 독어던 하여튼 모든 어학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서 문법책을 만들었을 거예요. 안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은 그게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답답한 심정을 책으로 내서 강의를 하시고 책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셔야 됩니다. 영문법은 단순한 단어 암기하고는 다릅니다. 단어 암기는 단순한 거니까 뭔가 분석과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복화 강의가 있었어요. 분석을 해주는 거. 어원 정리해주고 어미 정리해주고 뭐 예를 들어 어근 분석해주는 강의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학원마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어 같은 경우는 문장을 보면서 단어를 암기하지만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되는 그러한 어떠한 공부 방법을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어는 모든 어학의 그러니까 얘를 어휘는 모든 어학의 핵심이에요. 일단은 어학을 하려면 어휘를 갖다 먼저 암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그건 100%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휘만 암기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쵸? 어휘를 10,000개, 20,000개, 30,000개 암기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죠? 어휘 20,000개, 30,000개는 한 달이면 앉아서 할 수 있어요. 마음 잡고 공부하면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러나 거기서 플러스 영문법? 그럼 어휘와 영문법만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모든 영문학과 학생들, 영어교육과 학생들, 그 다음 기타 어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자, 어휘와 영문법 딱 두 가지만 갖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닙니다. 언어는요, 이과적 그러한 분석하고는 다릅니다. 문학과 언어는 언어에 대한 감성이 가장 최고예요. 언어에 대한 느낌이 뛰어난 학생들이 잘합니다. 그거는 이과 학생들이, 이과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은 그런 점이 부족한 학생들이 조금 많아요. 자꾸 분석하려고 하고 뭔가를 갖다 파헤치려고 하는데 언어와 문학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죠. 하지만 문학과 어학은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과적 분석으로 2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될 수 있는 그 문학과 어학을 분석하려고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영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영문법은 무조건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 학생들 잘 들어. 영문법이 만약 문장이 5형식을 한다면 알 거야. 학원에서. 자, 1형식, 주어 동사인데 자, 이렇게 된다. 이해를 시키지?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야. 천재나 그 다음 수재가 아니야. 그러면 이해를 했어. 그것까진 좋아. 그런데 이해한 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기께 돼. 이해해서 끝나면 그냥 수업 시간에 이해한 거로 끝나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뭐하러 복습을 하니? 그냥 이해한 거로 끝나는 거지? 암기 과목이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이해하면 돼. 암기 과목에 사회 과목, 국사 과목 수업 시간에 다 이해되지 않니? 설명 들으면? 근데 이해한다고 그걸 갖다가 암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따로 암기해야 되잖아. 영문법도 마찬가지야. 문장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으면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1형식은 1에서 1형식이고 2형식은 1에서 2형식이고 3형식은 1에서 3형식입니다. 그거 다 이해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거를 암기를 시키고 그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데 암기 전에 이해한 거 갖고 문제를 먼저 풀어도 돼요. 문제 풀면서 또 암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어학은 좀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어근, 어미 다 분석해서 추측할 수 있다라도 언어적 감각과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정답을 맞출 수도 있어요. 정답을 잘 고를 수도 있고 추측력과 어떤 추리력이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는 거.
그걸 갖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 인강과 그 동영상을 잘못 보셨다는 거. 좀 자세히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불필요한 문법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탭스 같은 경우는요, 토익과 토플은 문법이 되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탭스는 문법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정말 문법서의 그 쪼잔한 걸,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 부분이 응용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다 암기하면 피와 살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자 이거는 덜 중요하니까 생략하고 이거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중요성과 덜 중요성의 그 차이점은 있지만 불필요한 설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영어를 강의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에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강의하시고 그걸 경험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가르치면서 뭔가를 설명했을 때 학생들이 이 점은 모르고 이 점은 이해하고 이 점은 또 좀 어렵고 이 점은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시면서 그 인강을 찍으시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를. 그냥 무조건 영문법책 하나 딱 갖다 놓고 찍으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온라인 강의는 학원 그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쵸?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강의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이과적, 수학적, 과학적 분석력을 가지고 어학과 문학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문학적 감성으로. 해를 보면 해가 너무 따뜻하다. 달을 보면 달이 너무 나의 마음을 비추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감성으로 수학과 과학을 갖다가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드세요? 일단 수학과 과학은 달은 지구에서 몇 미터고, 얼마의 길이고, 그 다음에 달은 어느 시기에 뜨는 거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분야가. 분야가 다른 분야에서 전공하지도 않는 그 과목을 갖고 그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분석하셔도 좋은데 본인이 책을 다 쓰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본 원리 원칙으로 책을 다 쓰시고 그 책을 갖고 최소한 강의도 하시고 최소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좀 강의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래도 애들 강의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다른 분들에 대한 비난 그 다음 기존에 나와 있는 영문법 책에 대한 비난, 그 다음 모든 그 영문법을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난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시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죠. 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 원리 원칙이 입각해서 이 설명이 가능한 이 영문법을 그동안 왜 우리들은 이렇게 어렵게 배웠을까? 학생들이, 그 다음에 기존에 모든 학생들이 다 응원하실 겁니다. 그때 가서 비난해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짧은 동영상이었어요. 그런데 보는 내내 되게 불편했어요. 저분은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정말 공부를 사랑하고 공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전공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자기 것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기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어를 했으니까 영어를 잘하는데 내가 수학이나 아니면 기타 과학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본인이 잘하는 거 그거 하나만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애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 그리고 일단 뭔가를 할 때에는 증거. 뭔가 본인이 열심히 하고 증거를 남기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비난과 비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동영상을 찍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거나 그렇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러한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반성하는 하루였었고요. 그 동영상을 혹시 본 학생들이 있다면 영문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문법은 어학이에요. 분석과 원리 원칙 필요하죠. 하지만 일단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 불필요한 암기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 용기를 갖고 공부하시고요. 자, 그렇게 원리와 원칙과에서 암기가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문법책을 만들면 자, 제가 제일 처음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꼭 그거로 강의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